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읽고 나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게 되는 책. 누군가는 내 이야기 같다며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이 책은 위험하다며 덮어버리는 책입니다. 일본 문학사상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중 하나이자 지금도 매년 수십만 부가 팔리는 기이한 생명력을 가진 작품입니다. 1948년 다자이 오사무는 이 소설을 탈고하고 불과 한 달 뒤 연인과 함께 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향년 38세. 그래서 이 소설은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마지막 고백이자 유서이며 동시에 인류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소설의 모든 장면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작가 다자이 오사무는 1909년 일본 아오모리현의 대지주 집안에서 11남매 중 1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고 명망 있는 집안, 겉으로 보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평생 자살을 시도합니다. 무려 5번. 첫 번째는 21살 카페 여급과 함께 수면제를 먹었는데 그녀는 죽고 다자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자살방조죄로 조사를 받았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마침내 5번째 시도에서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 이름은 오바 요조입니다. 그런데 이 요조의 삶은 다자이 오사무 자신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자전적 소설인가? 순수한 허구인가? 그 경계가 무너지는 지점에서 인간 실격의 공포와 매력이 시작됩니다. 소설은 익명의 화자가 어느 날 3권의 수기를 발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수기에는 사진 3장이 끼워져 있고 화자는 그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 요조의 얼굴은 인간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어딘가 다른 존재의 얼굴 같았다고. 그리고 수기의 첫 문장이 시작됩니다.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인간 실격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주인공 오바 요조는 말합니다. 나는 광대짓으로 그것을 숨겨왔다. 어릴 때부터 요조는 주변 사람들을 웃기는 것이 특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으로 웃기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인간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가 두려워서 먼저 웃음을 던져 그들의 경계심을 풀어놓으려 했던 것입니다. 요조가 말하는 광대짓, 이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생존 전략을 꿰뚫어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케이치라는 그부입니다. 반에서 가장 둔하고 가장 무시당하던 아이. 어느 날 다케이치가 요조에게 속삭입니다.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요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던 그 아이가 자신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자이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진짜를 보는 눈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곳에 있다는 것. 영리하고 세련된 사람들은 요조의 연기에 속았지만 세상의 기준에서 둔하다고 여겨지던 다케이치는 그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조는 다케이치를 사랑하거나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진짜 자신을 본 사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가면이 벗겨진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조의 비극의 핵심입니다. 그는 이해받고 싶으면서도 이해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도쿄로 올라온 요조는 술과 연애와 좌익운동 사이를 떠돌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카페에서 일하는 스네코를 만납니다. 스네코는 요조처럼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바다에 뛰어듭니다. 스네코는 죽었습니다. 요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현실로부터의 도피였는지 요조 스스로조차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알 수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인간, 그것이 요조이고 그것이 다자이가 말하는 인간 실격의 의미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사회생활이나 세상 자체를 싫어하는 마음을 소셜포비아라고 합니다. 자기 혐오가 강한 사람들의 소셜포비아에는 이 사회를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남아있어 언젠가는 사회로 복귀할 희망이 있지만 세상을 증오하거나 사회 자체에 무관심한 경우에는 세상과 자신을 연결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 오바 요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며 인간이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불신합니다. 요조의 사진을 보면 이상하게도 기이하고 섬뜩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증언처럼 이 사람에게는 기쁠 때 환호하고 슬플 때 눈물 흘리는 감수성 자체가 처음부터 결핍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조에게는 묘하게 순진하고 귀여운 구석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바로 만화를 그리고 싶어 한다는 사실과 연관됩니다.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것은 그가 아직 세상을 향한 희망을 느끼고 있다는 것, 세상과 섞이고 싶은 마음을 애써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요조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가 요시코라는 여성과 결혼합니다. 요시코는 순수하고 맑은 사람으로 요조는 그녀를 보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 곁에서라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와의 사랑이 끝나고 난 뒤 요조는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요조는 아내와의 이별 이후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잃습니다. 그 신뢰를 빼앗은 것이 악인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 자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설의 결말부, 정신병원에서 나온 요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27이지만 머리카락은 많이 새었고 표정조차 사라집니다. 나는 인간 실격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인간의 자격을 잃었다. 요조는 스스로를 인간 실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은 그를 신같이 착한 아이,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다자이는 묻습니다. 우리는 진정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1948년에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요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요조는 항상 부끄럽습니다.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미안한 것처럼 느낍니다. 두 번째는 공감 과잉입니다. 요조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잘 느낍니다. 누군가가 불편해하면 자신이 더 불편하고 누군가가 슬퍼하면 자신이 더 슬픕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읽고 그것에 맞춰 행동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불신입니다. 요조는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운 것인지 그 경계가 그에게는 항상 흐릿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요조라는 인물이 됩니다. 수치스럽고 너무 많이 느끼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 요조는 이해받고 싶으면서도 이해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알아봐 주길 바라면서도 알아보는 사람 앞에서 도망칩니다. SNS 시대에 우리는 모두 자신의 광대짓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만 골라 올리고 가장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좋아요를 받기 위해 진짜 감정을 숨깁니다. 요조가 사람들을 웃기며 자신을 숨겼던 것처럼 우리는 온갖 필터와 편집으로 자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밤에 혼자 남았을 때 요조처럼 묻습니다. 나는 진짜 무엇인가? 현대사회는 요조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조에게서 자신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요조를 보며 왜 그렇게 살았어? 라며 분노합니다. 그 모든 반응이 옳습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 거울 속에 무엇이 보이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요조의 비극은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너무 예민하고 너무 섬세하고 너무 솔직해서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두꺼운 껍질을 그는 끝내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힘든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사실 요조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이해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학창시절 유일한 친구였던 다케이치였습니다. 요조는 사람들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어디서든 사람들을 일단 웃기고 보려는 유머 강박이 있었는데 다케이치는 처음부터 그의 웃음 가면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요조는 자기 안의 섬뜩한 내면을 드러내는 자화상을 그리곤 했는데 그 그림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다케이치 뿐이었습니다. 다케이치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그린 그림이 아니라 무서운 것을 무섭게 그린 요조의 괴물 그림을 이해합니다. 괴물 그림을 3장이나 연달아 보여주자 다케이치는 호기롭게 예언합니다. 넌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 자신의 진짜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난 순간 그것이 요조가 경험한 유일한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조가 꿈에 그리던 미술학교에 진학하도록 아버지가 조금만 협조해 주었더라면 그는 완전히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의 진짜 재능이 그림 그리기라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고리대금으로 크게 돈을 번 뒤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공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런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한 죄의식으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요조가 겪는 고통도 바로 가족과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한에서 비롯됩니다. 가족들은 그를 걱정하기는 했지만 그의 꿈과 희망과 분노와 우울의 정체를 이해하고 다독여줄 만한 해안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펙과 통장과 주민등록번호로 이루어진 인공지능 로봇이 아닙니다. 서로를 돕고 배려하고 걱정하고 보듬어 안음으로써만 행복해질 수 있는 지극히 예민하고 섬세하며 아름다운 사회지향적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집단적인 소셜포비아에 빠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타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알아보는 해안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